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을 떠난 지 10년이 되었고, 호치민에서 남편과 두 남자아이를 키우며 일주일에 이 두 번은 제가 제 직업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틈틈이 영어 공부도 하고, 제가 더 공부해보고 싶은 이제 투자 공부도 하면서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부예요. 음,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는 어느 날 문득 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7살 그 나이 정도까지는 저를 생각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아예 생각할 수도 없었고, 아이들에게만 이제 올인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점점점 아이들이 이제 커가면서, 내 손길이 좀, 이제는 필요 없는 상황도 있겠구나. 또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조금 더 지켜봐줘야 되는 시간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천천히 저에게도 이제 돌아오는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좀 호기심이 좀 많은 사람이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나 또는 저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나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생각하는 게 처음에는 이제 모임이었어요. 근데 모임을 이제 제가 만약에 계속 이제 다양한 모임을 이제 가게 되면, 음, 그러면 사실 이 안에 틀도 바운드리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바운드리 안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랑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모든 사람은 이제 하루에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죠.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렇다 보니 그렇게 해서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 과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더 많은 큰 범위, 이게 다양한 범위에 있는 사람들과 다양한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유튜브라는 이제 매개체가 아주 좋은 곳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유튜브라는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러고 또 우리 모두가 어떤 것들을 시도할 때 어, 어떤 답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답을 가지고 내가 그 답을 향해서 모두가 우리가 다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렇기에 누구는 이렇게 풀어나갈 수도 있고 누구는 저렇게 풀어나갈 수 있고 우리가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내가 나와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큰 용기를 내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음, 같이 소통해보고 싶은 이야기는 아이들의 이제 교육 분야 쪽이랑 제가 좋아하는 이제 경제 분야 그런 쪽으로 이제 같이 소통을 했으면 해요. 음,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저의 현 상황을 이제 설명을 드려야 이제 앞으로의 그 영상이 이해가 가실 것 같아서 일단 제 현 상황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음, 아이들은 이곳에서 이제 영국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큰아이는 학교에서 이제 year 7이고 한국 나이로는 이제 예비 중학생이에요. 그러고 둘째 아이는 이곳에서는 year 5인 거고 한국 나이로는 4학년 이제 들어가는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고 두 아이들은 이제 학교를 가기 전에 영어 유치원이라는 곳을 가본 적은 없어요. 그냥 큰아이는 바로 year 1으로 이제 바로 들어간 상황이었고,
이제 둘째 아이는 이제 큰 아이를 해보니까 어딘가를 다 우리가 들어갔을 때 기본적으로 파악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누구든 간에. 그런데 그런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언어가 잘 돼 있으면 더 빨리 파악하고 빨리 흡수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저는 그때 당시에 제 생각은 이제 한국어가 더 일단 모국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이제 아이들이 영어 유치원을 다니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거는 사람마다 다 이제 케이스마다 다 다른 상황인데 저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모국어에 좀 더 힘을 실었고 그래서 이제 학교를 늦게 들어갔는데 큰아이를 해보니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파악하는 시간을 줄 수 있는 타임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좀 더 애가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겠구나. 물론 여기서 영어가 더 잘 되면 또 좋긴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모국어를 많이 듣는 것도 저는 중요했기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됐고 둘째도 그래서 이제 바로 2월 1으로 들어가기보다는 2월 이제 리셉션 초반부터가 아니라 중반부터 이제 학교를 파악하라고 학교에 여기서 뭐가 있고 선생님의 이제 이야기에서 이제 어떻게 언제는 얼마큼 쉬어야 되고 언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쯤 되면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 시간이고 이쯤 되면 이제 어떤 거를 해야 되는 시간이고 그리고 이쯤 되면 이제 집에 가야 되는 시간이구나. 요거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리셉션을 이제 반학기를 다니고 2월 1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러고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 큰아이는 이제 저희가 이제 중국에서도 살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있을 때도 외국인을 볼 수가 없었고 이곳에서 와서 그나마 조금 외국인이 이제 다른 곳에 살고 있던 곳에 비해서 좀 더 볼 수는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아이가 이제 실질적으로 대면으로 외국인이랑 대화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학교를 보내기 전에 그런 외국인이 왜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국인들의 외모와 외국인들의 외모는 되게 다르잖아요. 그리고 저도 좀 약간의 좀 적응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내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눈이 엄청 크고 눈 색깔도 다르고 이렇게 이게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염도 있기도 하고 키도 엄청 크신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적응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기에 학교를 가기 전에 이 친구는 그러니까 작은 아이는 리셉션을 먼저 들어갔지만 둘째 큰 아이 같은 경우에는 거기 그 학원을 원어민들이 가르쳐주는 곳에 학원을 가서 파닉스를 떼긴 했어요. 근데 파닉스 과정만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 6개월 정도 다니고 그러고 그게 끝나고부터는 2월 1이 시작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학교를 적응을 시키게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한 3학년 때쯤 됐을 때 둘 다 각자 3학년 때쯤 됐을 때 아이들에게 이제 얘기를 해서 너희가 원하는 소리를 들어오라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들 대체로 피아노를 먼저 기본으로 악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차근차근 다른 악기로 넘어가면 오히려 훨씬 수월하니까 기본적으로 피아노 악기는 해야 돼, 피아노는 해야 돼 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네, 만약에 저희 아이가 피아노 소리가 좋아요 라고 했으면 전 피아노부터 시켰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학교에서 감사하게도 탤런트 쇼들을 아이들한테 보여줬었어요. 그러니까 형아나 누나들이 하는 그런 탤런트 쇼를 보면서 악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긴 했어요. 근데 뭐 굳이 그게 아닌다 하더라도 요즘에는 충분히 이렇게 많은 곳에서 악기를 뭐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들려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가 좋아하는 소리를 찾아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바이올린을 선택했고, 그래서 3학년 때부터는 바이올린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레슨을 거의 뭐 30분씩 대신 1대1 수업이었긴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중간에 코비드가 있어서 이제 그런 팬데믹 상황에는 감사하게도 선생님이 아이가 이제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잊을까봐 이제 카톡 영상으로 해서 이제 대화를 해서 이제 얘가 틀린 부분을 조금 수정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얘가 이제 연습한 거를 이제 동영상을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드리면 선생님이 이제 그 부분을 잡아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레슨을 쭉 이어온 상황이긴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이제 둘째도 같이 이제 바이올린을 하기 시작하게 됐고, 그러고 중간중간 체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에 이제 수영 수업이 있기 때문에 수영도 어쨌든 스킬이 있으니까 제가 가르쳐 줄 수는 없겠더라고요. 제가 수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에. 그래서 그것 또한 이제 선생님이 오셔서 이제 둘 다 레슨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체능 수업을 지금까지도 수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날씨가 이제 좀 선선해져서 물이 차가워서 이제 그만두긴 했지만, 수영은 계속 그런 식이에요. 계속 쭉 연결해서 해온 건 아니고, 물이 이제 괜찮거나 아이들의 컨디션이 괜찮을 때쯤 그때 이제 수영 레슨을 하다가 또 이제 좋지 않으면 좀 잠깐 쉬었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의 예체능을 이어왔고, 요즘은 이제 밖에서 할 수 있는, 오히려 밖이 조금 더 선선해진 1월, 그러니까 1년 주기로 봤을 때 지금 이제 호치민 날씨가 좀 시원한 시기라 밖에서 할 수 있는 이제 축구를 둘 다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있고,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1년 전 정도부터 이제 좀 많이 내성적인 아이, 그러니까 많이 자기 말을 표현을 많이 잘하는 편이 아니었기에, 한국말, 그렇다고 저랑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저랑 남편이랑 이제 얘기를 할 때는 아주 잘해요. 근데 이제 다른 어른들과 얘기를 할 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거는 이제 환경의 탓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본인의 이제 성격의 그런 것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거의, 그러니까 저희가 큰아이가 지금 예비 중학교 1학년이면 14살이잖아요. 14살이 된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10년을 밖에서 계속 지내면서 한국말이 많이 들리는 그런 곳에서 산 게 아니고, 그리고 한국 사람을 보고 산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많이 부딪히면서 뭐 가족들이랑 가서 뭐 이모들이나 삼촌들이나 같이 막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주어진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거의 가족 생활을 많이 하기도 했죠. 또 저 또한 막 많은 사람들이랑 막 쉐어하면서 가족들을 막 한꺼번에 모아서 막 이야기하고 막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유는 있어요.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아이가 아무래도 기본적인 이제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게 있는데 거기에 그런 환경까지 더 포함이 됐겠죠. 그러니까는,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영어로 이제 아이가 좀 더, 영어나 한국어가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아이는 이제 영어로 표현하는 걸 더 편해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영어는 한계가 있으니, 그리고 또 원어민이 영어로 대화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년 정도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정도 선생님이랑 스피킹을 하는데, 그 스피킹도 그 선생님이 어느 한 동영상을, 짧은 동영상을 가져오세요. 그러면 그 영상을 보면서 스토리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쫙 보여주는 게 아니라
스탑해서 보여주면서 이 뒤의 일은 어떨 것 같니? 이 뒤의 일은 어떨 것 같니? 너의 생각은 어떻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아이의 생각을 많이 끌어낼 수 있는 수업으로 스피킹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얘기를 하면서 저는 생각이 이제 아이가 좀 자기도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정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가 평소에 푸는 문제집을 이제 라이팅이 좀 긴 것들은 선생님이 살짝 봐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외에는 이제 그 외의 것들은 이것만 하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외의 것들은 저와 아이들이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수학을 한다든지 한국 이제 뭐 논술을 한다든지 뭐 다양한 뭐 EBS 채널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저와 같이 아이들이 이제 플랜을 짜서 하고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이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 드릴 거고 지금까지 보신 이제 비디오 내용 중에 영상 중에서 혹시라도 궁금한 거나 아니면은 이럴 때는 좀 이런 방법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라는 아니면 그런 아이디어나 의견이나 언제든지 주시는 거 전 너무 감사하거든요. 왜냐면 모두가 지금 다 처음인 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께 맞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누가 맞고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저 또한 저도 늘 호기심이 많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저건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고민적인 부분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도움을 받고 싶은 분도 많아요. 물론 제 영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너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를 수렴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랑 아니면 제가 또 감사하게도 아이디어를 얻어서 저희 아이들한테 접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찾을 수 있으니까 편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음번에는 이제 아이들의 이제 스케줄링 하는 거, 스케줄을 짜는 거 저는 그거를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아주 어렸다기보다는 한 7살, 6살? 그러니까 학원, 뭐 유치원에서 숙제를 내줬을 때부터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숙제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기보다 엉덩이 힘을 기르는 거죠. 엉덩이 힘을 기르면서 내가 오늘 뭔가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뭔가를 해내고 나면 나는 또 즐겁게 놀 수 있구나. 뭐 이런 저런 이걸 다양한 방법으로 제가 했었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스케줄링 표를 이제 어떻게 작성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다음 영상에서요. 오늘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꼭 이야기 해주고 싶은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